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안녕하세요. 산의 대장부 박권입니다. 아니, 어떻습니까? 아니 웬 갑자기 노래를 또 이렇게. 뮤지컬 제가 그 영웅 한 거잖아요. 장부가 몰라요? 영웅? 아니 저는 네. 딴 사람이 했으면 바로 알았을 건데 어디 시장에 와 있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네요. 제가 해가지고 또 이제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예. 그것이 멋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시간 좀 내줘 이걸 하면 해야죠. 아, 그렇구나. 타이밍을 맞춰야죠. 왜냐면 다시 박권 씨만 네. 시간 좀 내줘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멋이요. 밥 먹는 거.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오프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대체 또 오늘은? 자 오늘은 창작 뮤지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빨리 네. 그냥 모셔야지. 이러다가 오늘 1시간 그러게요. 내내 우리 네. 박권 씨 노래 듣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창작 뮤지컬 제작자이신 지난 네. 시간에 뵀죠. 이강 제작자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기획자 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제 장부가 어떻습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봐요.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네, 가수 네. 출신이라고? 아니에요. 래퍼 출신이에요. 래퍼. 네네네. 이게 더 반전인가? 네. 지난주에 또 이 공연 관련돼서 이야기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도 좀 재밌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도 재밌었지만 사실 오늘 얘기가 오늘 더 재밌어요. 기대돼요. 네. 오늘 계속 이 톤 반드시 유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면 사실 뮤지컬은 다 아는데 창작 뮤지컬이 또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네. 또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일단 짧게 듣고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작품들을 이제 가져와서 하는 작품들을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리어왕 같은 거. 그렇죠. 오페라 유령, 네. 캐츠 이런 거를 캐츠. 네, 네. 오리지널 배우들이 와서 할 때도 있지만 네. 그 작품만 갖고 와서 이제 출연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할 때 네. 그걸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맘마미아 같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 작품 만드는 것부터 네. 그냥 저희 한국 정말 토종으로 작가부터 음악부터 다 저희가 만들 때 그거는 이제 창작 뮤지컬이라고. 제가 노래 부른 것도 맞죠? 맞습니다. 뮤지컬 영웅 맞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 네, 영웅, 창작 루나틱 뮤지컬. 뭐 이런 거. 네. 그럼 이참에 아예 그 뮤지컬이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뮤지컬이 딱 한 종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강 대표님 내지 제작자님께서 뮤지컬이 또 전공이시라고 또 제가 들었어요. 네네. 뮤지컬 공부를 또 살짝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네. 일단 뮤지컬은요 오페라의 변형이에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오페라에 대한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종합예술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변한 게 뮤지컬입니다. 그 대신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다 생겼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마이크 달고 또 음악이나 스토리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게 뮤지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라이센스 뮤지컬,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창작 배우고 있죠. 뮤지컬. 창작 뮤지컬 말고 또 어떤 뮤지컬 종류가 있나요? 또 있나요? 또 있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뮤지컬이라고 하면 그 해외에 있는 공연팀이 그대로 올 때 오리지널 뮤지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이라고 할 때는 작품만 가지고 왔는데 출연진은 한국 배우들이 할 때. 캐스팅을 다시 해서.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초기 만드는 것부터 공연 올릴 때까지 저희가 다 할 때 그거는 창작 뮤지컬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즘에 새로운 좀 장르가 탄생했는데 이머시브 뮤지컬이라고 해요. 이머시기요? 네, 이머시브라고 하는데 이머시브요? 네, 공연이 똑같이 각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공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의 작품이 요즘 또 트렌드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럴 경우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습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MC 선생님 같은 분이 딱 들어오셔서 관객하고 뭔가 소통을 하다가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관객 참여, 지난 시간도 얘기됐지만 이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의 요소 중에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객 참여하는 공연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저 개그 프로그램도 보면 개그맨들이 이제 여기 놀러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을 막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무대에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머시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서 많이 기한이 된 것도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뮤지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 정착이 되는 이런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2000년대 초반이요. 2000년대 초반.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진짜 빠른 성장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뮤지컬 시작할 때 그때 뮤지컬이 막 창작 뮤지컬도 나오고 뭐 라이센스 뮤지컬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좀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들이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뭐 드라큘라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스. 그리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그리고 뭐 있죠? 아이다? 그건 오페라죠, 오페라. 아이다도 오페라 뮤지컬 쪽에 속해요. 느낌이. 저는 옥주현 씨 나올 때 한번 봤었어요. 재밌죠. 아이다. 너무 잘하시죠. 똑같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보면 똑같은 공연을 또 해마다 계속 하기도 하잖아요. 약간씩 각색하고 배우들 바꾸고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극장 영화에 비해서 뮤지컬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장기 공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막 3달씩 하면 관객들이 올까? 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계속 오세요. 본 분들이 또 보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고정 팬들이 매일 보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매일 그걸 왜 봐요? 왜냐하면 보는 느낌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책도 그리고 영화도 한 번 본 거하고 2번 본 거하고 3번 본 거하고 느낌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이유는 또 보고 싶어서. 아니 재밌는 영화를 극장에서 제가 3번까지 본 적은 있지만 어떻게 그걸 매일매일 봐요? 그거는 진짜 한 달도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그래요? 그 이유가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 또 이거를 똑같이 해도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뮤지컬은 매 순간순간이 라이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배우들 간의 호흡이 다르고 그리고 노래도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묘미를 아시는 관객들은 그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이고 가서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페라하고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그 스토리. 지금 그 오페라는 그 시대에 맞는 스토리였어요. 그 시대에서 파생된 얘기들, 뭐 귀족들과 뭐 이렇게 뭐 약간 평민들과의 뭐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귀족 풍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공통되는 얘기들도 있어요. 인간과의 뭐 애증사, 뭐 배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많고요. 뮤지컬은 지금 현재 시대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그 주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보면 이제 우리 보면 영화 배우,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영화 배우가 있고 뭐 연극 배우가 있고 뭐 MC가 있고 전문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뮤지컬 전문 배우, 오페라 전문 배우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있어요. 연기, 뭐, 노래는 다 잘하는 사람들은 뭐, 트로트도 잘하고, 뭐, 가요도 잘하고, 뭐, 연기 잘하신 분은 영화에서도 잘하고, 연극에서도 다 잘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는 카메라 이런 각도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네네네. 근데 뮤지컬은 관객이 저 멀리 있잖아요. 네. 저 2층에도 있고 막 3층에도 있고 거리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또 기술들이 필요해요. 뭐 노래를 뭐 대사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좀 멀리 보내야 되고 그리고 노래를 하더라도 마이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노래를 해야 되고요. 네. 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 변화해 가면서 네. 예,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뮤지컬하고 연극은 또 달라요, 보면. 또 맞아요. 드라마 전극도 다르고. 네네. 드라마 전극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전극은. 뭐, 연극, 네, 밥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오. 아니,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네네. 오, 약간 잘한다. 그래, 갈 때도, 네, 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연극,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간다고. 굳이 그렇게. 약간 좀 80년대 뮤지컬 배우가 네. 느낌이 조금 아니, 아니, 2000년대부터 뮤지컬 시작했다며. 근데 역시 80년대야, 나. 역시 전문가시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80년대 배우 같다. 네. 이렇게. 그럼 80년대로 제가 대답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삐짐! 요즘은 다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TV에서는 전 TV를 잘 모르지만 뭐 이 정도 제스처에도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대에서는 저기 멀리 있는 관객인데 이렇게 하면 네.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처럼 하면 안 돼. 그럼 네네네. 조금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저희 그 꼬맹이가 왜 그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걸 보러 갔다가 잘 보고 나서 이제 그 출연하신 분들하고 아시는 분 지인이 있어서 잠깐 거기 이제 대기실에 와서 만났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어릴 때 분장한 거 보고 워낙 뭐눈 네. 이렇게 막 크게 이런 거 보고 우는 거예요. 좀 가까이서 보면 좀 귀신 같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 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저 멀리서도 저 배우의 이목구비 움직이는 게 보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귀신 같지만 그렇게 분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오페라는 조금 뮤지컬에 비해서는 액팅이 정적이에요.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뮤지컬은 그래도 좀 연기에 더 가깝게 네. 액팅을 더 좀 강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오페라는 또 노래들이 굉장히 고난이 돌아서 많이 움직이면 노래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불면서 할 수가 네. 없어요. 맞아요. 오페라는 네. 까불면서 할 수가 없어. 아, 그리고 들으면 이게 잘 안 들려, 노래가. 사실은 그 노래 네. 가사가 맞아요. 원곡에 충실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페라는 항상 이러고 배우들이 이러고 맞아. 항상 이러고 계셔. 오페라 배우들은 예. 이런 식으로 하셔요. 우리 저는 이제 80년대 배우보다는 오페라 배우하고 어울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보이네요.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헤. 우린 오늘 창작 뮤지컬 얘기를 하러 왔는데 지금 한참 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뭐 수준이라고 하나요? 네. 2000년도, 2000 뭐 몇 년도 시작했으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요. 루나틱이라는 작품이 최초 창작 작품이에요. 루나틱?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데, 네, 어디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초기 첫 작품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근데 아직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고증이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첫 뮤지컬은 굉장히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 1900년대에. 네. 예, 왜냐면 뭐 서울 시립 뮤지컬단도 이미 그때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럼 한국의 첫 현주소는 뮤지컬. 현주소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 창작 예를 뮤지컬? 들면 뭐 되게 뭐 오페라 유령이나 이런 것처럼 막 계속 세계적으로 롱런하는 이런 창작 뮤지컬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현주소부터 먼저 어때요? 들어봅시다. 일단 창작 뮤지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굉장히 놀라세요. 한국에 이런 뮤지컬이? 네, 정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저희의 고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잘 만든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한국 창작 뮤지컬들이 해외로 역으로 네.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굉장히 놀라운데 가서 좋은 반응을 얻고 또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개개인의 배우들이나 뭐 스태프들
그리고 연출이나 이런 개개인의 능력은 저는 이미 세계적이라고 봅니다. 그 네. 영웅 같은 작품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그럼요. 예, 10년째 됐고. 예, 뭐 정성화 씨가 네, 또 다른 배우들하고. 정성화 배우님 너무 멋있죠. 멋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작 단계에서 아직은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다 그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국이나 뮤지컬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흔히 아시는 뭐 오페라의 유령이나 캐치 같은 건 제작 준비 기간이 최하가 5년이에요. 뭐 어떻게 길게 가면 7, 8년도 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얼마나 완성도가 높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막 맨날 회의하고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고 음악도 계속 수정하고. 근데 청정 뮤지컬은 예산도 그렇고 또 한국 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참에 그 창작 뮤지컬을 처음에 딱 만들겠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예비 창작 뮤지컬 제작자가 한번 돼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네. 물론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와 연출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아이템을 잡아요. 예, 작가님 의견도 듣고 연출님 의견도 듣고 또 제 의견도 말하면서 계속 요즘엔 어떤 작품이 좋을 것 같고 또 예술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대중성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아이템을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작품에 필요한 스텝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스텝들하고 또 회의를 해요. 그리고 긴 시간 이제 준비를 해서 딱 그 준비가 되면 창작에 들어갑니다. 작가가 먼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창작 시나리오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스텝들까지 모아놓고 창작을 글을 쓰기 시작하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글이 먼저 나와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음악도 중요하고 글도 중요하고 또 뭐 연출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님이 또 쓰시면서 음악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또 연출적인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작품을 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수정하고 또 얘기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몇 개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저는 최하 1년. 최하 1년. 네. 네. 근데 1년 너무 짧아요, 사실은. 네, 짧고요. 저는 적어도 한 2, 3년은 준비해야 또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사실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 않죠. 그 비용도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럼 이런 그 비용이 또 왜냐면 기간이 늘어나면 사실은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럼 이 제작비는 또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나요? 이제 저희 미디어 아트 뮤지컬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극장 있잖아요. 극장과 예술단체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문화예술회관, 창원문화재단, 그리고 용인문화재단과 그리고 이강플레이가 함께 작품을 만드는 형태예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창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고 굉장히 준비 기간 동안 좀 안정감 있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있나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영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드라마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이런 이제 오페라나 뭐 뮤지컬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나 뭐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는 곳도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도 있고요. 창작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1년 동안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창작자분들은 지금도 물론 있지만 좀 연말쯤에 많이 나와요.
그 10월이나 12월, 1, 네. 2월 사이에 그때 그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는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원회. 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리고 또 요즘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네네네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참가는 안 해봤는데 거기도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자체 재단에서도 네. 예,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좀 경쟁률이 치열해요. 문화재단. 네네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문화재단에 저도 이제 문화재단에서 네. 활동을 하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맞아요. 네.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뭐 젊은 작가들이나 이제 그런 창작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소정인데 그래요? 그 지원금이 뭐 한 5만 원 줘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커피 마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창작 뮤지컬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산 규모가 제작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파랑새 같은 경우? 파랑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8천 정도 2억 되고요. 8천, 네. 네. 근데 지금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는 창작 뮤지컬들이 30억 이렇게까지 지금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볼륨이 커졌고요. 근데 뭐 해외 대작 같은 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뭐 상상도 못할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길고 대관료 줘야 되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개런티 개런티도 이거 그렇고 줘야 밥도 되고 먹어야 되니까. 스태프들하고 네. 그다음 그 기간 동안 운영비 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 30억도 부족할 것 그 같은데. 돈 네, 맞아요. 가지고는 너무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창작 뮤지컬들이 사실 더 성장을 하려면 기업에서 많이 제작 투자나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런 정서상으로 네.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인식도 약간 이거 이제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부분들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제작비예요. 제작비. 네, 제작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국내 뮤지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외 관객,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작품 아이템을 잡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이템. 네, 왜 이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해외에 나갈 것까지 생각하면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잡는 것들이 쉽지 않고요. 네. 일단 제작비 여건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나 후원들이 잘 유치되지 않는 점.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페라 유령이 1979년에 초연을 했어요. 1979년. 근데 지금 올해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을 했죠? 공연을? 100년, 200년. 25년 정도, 네. 4년, 5년 정도 한 거잖아요. 초기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은요, 25년 동안 수익금을 받았어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오페라 유령이 정말 뭐 브로드웨이 42번가도 그렇고, 엄청 롱런하고, 그리고 계속 엄청난 수익을 냈거든요. 네. 그거를 초기에 투자하신 투자자들은 25년 동안 계속 수익을, 당연히 원금은 받으셨고. 연금이네요. 네,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콘텐츠를 정말 긴 투자처로 생각하시면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파랑새다 어떻게 좀 투자를 어떻게 좀. 투자자 같이 투자하고 투자자할 때 모아야 돼요? 네, 투자자 어떻게 연금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지금 들어가도 네. 된다는데? 좋습니다. 근데 아이템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게 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아픔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역사의 그런 한 부분을 이제 소재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뮤지컬 안에 못 담을 스케일은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요? 그 스토리요. 네, 아이템 선정할 때.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 너무 것 어렵죠.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을 얻어낸다는 게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세계적 해외 관객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주제를 자유에 대한 의지로 잡는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유, 한 나라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프랑스 뭐 혁명에 크게 공감은 못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의지나 뭔가 이런 거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키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명량 같은 경우 네네네.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저런 해전, 교전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할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저거는 뮤지컬로 못 만든다. 아니 그거 해전 바닷가 그거 어떻게 전쟁 씬을 할 거야 세상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네. 만들 수 있죠. 그좀 약간 그러면 그 한정된 공간에서 좀 조잡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무대 세트와 예. 요즘에 저희도 하고 있지만 예. 영상, 3D 영상을 결합하면 충분히 아 그러네. 그래서 네. 유캔이 정말 아까 그러네. 그 미디어 아트 이렇게 미디어 해서 아트가 이제 있으니까. 네. 영상을 결합하면 아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네 세상에. 제작비가 문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작비가 30억 그건 네. 힘들고 네. 예전에 그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도 네. 헬리콥터 장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능하죠. 어떻게 저걸 저렇게 표현했지? 그 마지막 헬리콥터 타고 가는 나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미스 사이공 노래도 너무 좋고 네. 오페라 요령 싱크홈미도 너무 좋고. 우리 그 이강 그 제작자님께서는 사실 뮤지컬 또 이렇게 뭐 많이 만드시고 이러는데 뮤지컬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작품 보는 걸 네, 되게 보는 걸 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뮤지컬 작품을 보실 때 어떤 면을 또 꼼꼼하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일반 관객이면서 또 그렇죠. 기획자. 남다르실 네. 것 같아요. 기획자니까. 네, 막또 예. 연출선을 보다가 또 배우, 저 배우 괜찮네. 그래서 네. 배우를 또 보다가 나중에 또 캐스팅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끔은 일반 관객으로서의 그걸 포인트를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감동시키는 작품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작품은 정말 네. 예, 대중들한테는 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어떤 거죠? 기획자를 감동시키는 그 작품은 무엇입니까? 네. 뭐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예. 외국 라이센스 뮤지컬 중에는 예. 하데스 타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하데스 타운요? 뮤지컬 하데스 타운. 하데스. 하데스.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네. 예, 차용한 뮤지컬인데 하데스. 예, 미국에서 좀 잘 만들어진 작품을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을 올렸었거든요. 작년에.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그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 신화 이야기. 예, 신화 이야기를 차용해서 현대적인 어. 그런 감각에 맞게 약간 각색한 뮤지컬인데요. 제우스 나오고 그래요? 제우스는 아쉽게도 안 안 나와요. 나오시고. 네. 그래서 그 작품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혹시 또 재연을 하면 네. 그때는 한번 꼭 관람해 꼭 볼게요. 꼭 봐야 되겠네요. 꼭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창작 뮤지컬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뮤지컬 영웅 전 정말 추천드리고 저도 싶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정말 이거는 온 가족이 또 볼 수 있는 네, 아이들부터 그리고 성인들 그리고 또 그 뮤지컬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 네. 스토리가 다 알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감동이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노래도 좋아요. 네, 정말 한국판 레미제라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 느낌이죠. 단지 동맹 노래도 너무 좋고. 네. 장부가. 뭐. 방금 하신 그 장부가 네. 네. 그래서 10년 동안 했다는 건 네. 검증을 받았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성공한 그래서- 작품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먼저 보시고 영웅. 그 다음에는 막 갓 태어난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작품을 또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있어요. 파랑새요? 약간 비교를 맞습니다. 하고. 오, 센스. 파랑새, 파랑새. 네, 맞습니다. 오, 센스, 네. 센스. 네. 그리고 웅란한 작품 한번 보고 또 이번에 막 작년에 뭐 재작년에 아니면 올해 만들어낸 그런 창작 뮤지컬을 그런 것들도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선한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그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화를 몇 번 보기도 하지만 영화 말고 뮤지컬을 또 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딱 빠져가지고 보고 또 보고 뮤지컬만 본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뮤지컬만의 또 매력이 있다면 정말 뭐가 있을까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네, 그 생생한 현장감은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음악도 표정 변화. 네, 배우들 막 표정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네. 그리고 막 음악 라이브 연주도 하고 춤도 막 배우들 땀 흘리는 그 에너지가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물론 너무 좋아요. 방송도 너무 재밌지만 네. 그런 생동감을 한번 직접적으로 느껴보시면 나도 모르게 다음에 티켓을 예매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품을 보시기 전에 그 작품 내용이나 음악을 한번 찾아보고 가시는 재미도 있어요. 스토리도 좀 알고 가고 네. 요즘에 유튜브에 음악이 다 떠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보고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극장에 어떤 좌석이 좋은지 예,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가면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우리 이참에 뮤지컬을 네. 즐길 준비를 하면서 네. 자, 뮤지컬을 즐길 보는 에티켓에 대해서도 또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요? 그럼? 네. 작품을 즐기는 에티켓 중에 하나는 핸드폰을 키지 않는. 기본. 네, 왜냐면 기본이죠. 진동으로 해놓으면 그래 좀 덜 들리는데 벨소리도 그렇지만 화면을 키면요. 화내줘요. 네, 뒤에 관객들이 그 화면이 보여요. 어두운 그 안에서 그러면 네. 거기에 방해를 받고 맞아. 배우들이 또 그게 보여요. 뭐 일루전이 깨진다 그러나? 네, 뭐라고? 집중이 확 깨져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서로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에티켓 하나 지켜주시면 되고. 핸드폰은 아예 그냥 아예 가방이나 옷에 네. 그냥 아예 딱 넣는다. 무음이나 꺼놓고 무음으로. 넣어버려. 네, 어? 그 순간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가상 세계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박수를 많이 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박수는 치고 싶으실 때 치시면 돼요. 네. 근데 네. 조용할 때 혼자 치면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럴 수 있는데. 조용할 때 잠깐만 조용할 때 이거 경험이시네요.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찬데 사람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박수를 쳤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근데 다 울고 있어. 네네네. 그 작품 성공했네요. 그래도. 네. 네. 네, 상상이 딱 갔어요, 저 지금. 혼자 일어나서 환호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이. 그리고 저는 뮤지컬이 또 뭐니 해도 큰 매력은 역시 말하듯이 노래한다는 점. 굉장히 그게 큰 재밌죠.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더 전달이 잘 돼요. 네, 훨씬 잘 되고요. 오페라도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뮤지컬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관객들과 소통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노래들도 정말 편하게 대사하듯이 하고. 네. 네, 아마 이번 봄부터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극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재미있는 공연 감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뮤지컬을 이제 제작하시면서 또 이게 또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또 힘든 일을 또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네네. 네. 기억에 남는. 그렇죠. 굉장히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을 때, 늦을 때. 리허설 해야 되는데 안 올 때, 안 올 때. 막 정말 기획자는 가슴이 막 정말 쿡탁쿡탁 계속 뛰거든요. 네. 리허설을 해봐야 되는데 뭐 늦게 오거나 뭐 출연진들이 늦게 오거나 이럴 때 네. 제일 가슴 졸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옛날에 저희 배우가 오다가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어떡해요. 사건이지.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안 다쳐서 차를 거기다 버리고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네.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은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네. 다행히 공연 시간 전에 왔어요. 네, 그럴 때 다행히 정말 와서 공연은 잘 마쳤는데 그럴 때 정말 기획자는 네. 땀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요. 제가 결혼식 사회 볼 때 네. 그 신랑 신부한테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맞아. 네네. 제가 2시 결혼식인데 1시 50분이 됐는데도 차가 안 비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어떡해요.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그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길에 세워놓고 올라가서 2시 결혼식인데 1시 59분에 내가 딱 섰어요. 신랑이 친한 친구인데 한숨을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 59분에 들어가서 네, 지금부터 신랑 신부 뭐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또 기획자 입장에서는 정말. 양쪽 다 여기는 기다리는 입장, 여기는 또 초조하게 뛰어가는 저는 그 입장. 와이셔츠가 이제 등에 다 젖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요. 얼마나 그 긴장되는 순간인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트가 작동이 갑자기 안 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무대 세트가 작동이 안 돼. 영상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구해와요.
다른 그럼 그 순간은 딱 멈춰 있잖아요. 관객들은 있고. 아니 공연 중에 만약 그런 공연 중에 네. 리허설 중에 그런 건 괜찮지만 네. 저희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다행이네. 네, 리허설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지. 한번 그 노트북이 갑자기 다운된. 네,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뻥 났다고 그러죠. 네, 노트북이 정말 진짜 좋은 노트북인데 네.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는 이제 출연하고 있는 그 배우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를 기다리는 무전을 막 해요. 그 무대 옆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네. 이제 출연진들한테 사인을 줘라. 영상이 저렇게 됐으니 빨리 이 순간을 넘기라고 사인을 줘요. 그럼 이제 출연진들이 막 애드립을 해가면서 그 상황을 넘기는 동안 노트북을 다시 셋업을 합니다. 그 순간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와. 그거 어쩔 네. 수 없네요. 숨 막히겠다 그 순간에. 네. 근데 그거를 또 즐기시는 관객분들도 다행히 있어서 네. 그걸 너무 또 다행이에요. 즐기세요. 네. 막 그러면서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멋진 분들이죠. 네. 그렇게 막. 사실 네. 박수 쳐주는 게 그게 바로 에티켓이에요. 그 너무 순간에. 맞습니다. 네. 그게 에티켓이네. 네. 그 순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세요. 박수 쳐주고. 네. 마침 그 관객 중에 한 분이 공부하다 오셔서 본인의 노트북이 있었어. 그래갖고 자기가 설치해주면 그건 진짜 드라마네요. 드라마죠. 그게 정말 이머시브 드라마. 뮤지컬이죠. 네. 바로 네. 접니다. 네. 이러고는. 제가 마침 있어요. 그러면서 딱 어.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을 위해서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도 하셨고, 이제 기획 제작을 하고 계신데, 둘 중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어떤 거, 뭐 할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배울 때가 재밌어요. 배울 때가 재밌었고. 네.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그, 무대에 딱 올랐을 때 그 전율감은, 또 기획자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행사 진행을 할 때도 보시면 관객분들이 약간 보여요. 다 보이죠? 네, 표정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날의 공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바로바로 느낄 수가 네. 있어요. 그 표정들과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게 매일매일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배우들은. 그래서 그 또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게. 네. 이분은 정말 우리 기획자님은 한 번 빠지면 10년은 못 나오는 그런 기획자님이시네요. 네. 텐텐의 법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네. 이제 향후 10년에 또 뭘 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새롭게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배우는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스릴이 네. 굉장히 큰 매력이다. 그러면 기획자로서는 뭐예요? 뭐 보람 같은 거요? 성취감? 네, 그 성취감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사람들하고 뭉쳐서 공동으로 만든 좋은 어떤 작품. 거기에 또 리더였으니까. 네, 리더니까 또. 하나는 네. 왜냐하면 하나는 남의 것에 배우로. 나를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네, 나를 표현하는 자기 역할을 그런 하는 거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 것을 온전하게 다 처음부터 해서 기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또 하셔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께서는 우리 기획자님은 요즘 이제 왜냐면 팬데믹 시대 있고 문화생활을 또 즐기는 또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라이센스 뮤지컬이나 또 창작 뮤지컬을 또 즐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참에 소개를 한번 받아보죠. 네. 네. 지금 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뮤지컬 친정엄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친정엄마? 네, 가족의 그 사랑을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이거는 초등학생, 오래됐죠, 그 네, 작품. 이것도 오래됐어요. 네네. 초등학생부터 정말 실버 세대까지 다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많은 엄마 배우들이 거쳐갔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나머리 선생님, 네네네. 김수미 선생님. 유명한 탤런트 배우들, 하셨고. 연극 배우들, 맞아요, 뮤지컬 맞아요. 배우들이 맞아요. 이렇게 거쳐간 작품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는 순간 온다던데. 네, 정말 네. 어린아이들부터 또 지금 어머님, 부모님이 안 계신 또 실버 세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힐링의 시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네네. 또 느끼고 네네. 뭐 이런 시간으로서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 네, 친정엄마. 우리 이제 한 작품 건졌어요. 네. 지금? 네. 자, 다음 작품. 네, 쭉 네. 들어보죠, 네. 얘기. 네. 그리고 뭐 좀 나는 대작을 보고 싶다. 막 세트도 크고 막 음악도 엄청 화려하고 이런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면 베토벤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베토벤.
근데 이게 베토벤이라고 하니까 해외 작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창작입니다. 네, 이 대극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작품 뭐 베토벤의 생애와 뭐 사랑 이런 것들을 만든 작품인데 창작 뮤지컬이에요. 물론 외국 스태프들과 그리고 한국 스태프들이 같이 만든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작품도 좀 대형 뮤지컬의 어떤 묘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 작품도 저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의 달에 5월에 어울리는 작품 하나랑 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스케일이 큰 네, 그런 네. 뮤지컬 이렇게 두 편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전인 후자. 베토벤. 네네네. 첫 번째 거는 이제 바로 울까봐. 저는 그 작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많이 울었죠. 그쵸. 많이 우셨어요, 우리 선생님도? 저는 너무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 다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네.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보는데 그 소리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나이 소리도 생각하게 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스트레스 해소나 네. 힐링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런 친정엄마 같은 작품들은 또 요즘에 엄마랑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네. 또 약간 그런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고 맞아요. 네. 네.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예. 내가 요즘 좀 우울하고 감정에 메마른 것 같다. 네네. 그러면 뮤지컬이나 연극을 한번 초이스해서 친구나 남자친구나 가족들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박권 씨를 위해서 여자친구하고 네. 달콤한. 그러면 네. 대학로를 가세요. 대학로요? 네, 왜 친정 아빠가 있나요? 아니요, 거기서 예. 그냥 뭔가 로맨스 그런 이야기가 담길 것 같은 작품 아무거나 보세요. 전 좋아해요. 네, 제가 그 대학로를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대학로는 소극장들이 많다 보니까 많아요. 좌석들이 좀 붙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연인들끼리 가서 이렇게 붙어서 보면 네. 정말 없던 설레임도 생기고. 꽁냥꽁냥하면서 보고 싶어요. 네. 일단 뮤지컬부터 준비하시면 여친도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우리 이강 기획장님께서 지금 현재 파랑새 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데 한번 잘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셨는데요? 네, 네, 나중에 이제- 한번. 네네. 나중에 꼭 보러 오세요. 네네네. 네. 여자친구랑 보러 오시고 네, 한번 꼭 보러 오셔서 네. 저한테 감상평을 주시면 네,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제가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스케일업 발전시키고 네. 유통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기획자들이 해야 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가끔씩 기획자분들이나 이렇게 또 뭐 뮤지컬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친한 분들이 만약 있다면 초대를 해주시는데 저는 초대해서 그냥 공짜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항상 돈을 내고 보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고. 그게 그렇게 노력한 배우들이나 그 스태프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티켓입니다. 근데 노력의 대가를 이게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면은 옆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을 표를 끊어서 같이 이제 예. 또 가는 네네. 예, 그래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문화예술하는 분들한테 재능 기부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맞아요. 아니 회사원들은 월급 받는데 맞아요. 예술인들도 다 그게 월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하라고 그러고 회사원들은 뭐 다 이런 만큼 월급 받잖아요. 예, 좀 그런 건 저는 어쨌든 예술하시는 분들을 잘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그래야지 말씀이에요. 문화예술이 네. 더욱더 네. 발전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오시면 커피 대접할게요. 좋습니다. 투자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우리 투자를 해가지고 25년 봅시다. 그쵸. 연금으로. 우리도 네네. 뒤에 먹고 살 건 맞아요. 있어야죠. 이 방송하면서 사실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네, 그래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정보도 얻고, 정말 뮤지컬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그러니까요. 예, 재밌게 하고 또, 유익하게 네. 하다니 정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최지인 작가님의 지인답습니다. 네. 예, 역시 지인은 지인이에요. 맞아요. 네, 묻고 떠들고 진짜 네. 알찬 정보를 쏙쏙 빼먹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서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네.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강 기획자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문화야, 놀자!